하이 스토리 계몽이라는 방식을 통해 애국을 실천하려 한 개화 지식인들의 노력. 우리는 이를 애국 계몽 운동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1900년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격변의 시기에 애국 계몽 운동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입니다. 계몽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근대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이 국권의 회복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민회는 애국 계몽 운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입니다. 신민회의 운동 목표와 방법에서 기존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개화 지식인 사이에서 실력을 키워 국권을 회복하자는 애국 계몽 운동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산업을 진흥하여 경제적인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료와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보안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요구를 저지하였다. 일본의 압력으로 보안회는 해산되었지만 보안회의 활동은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여러 단체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05년에는 독립협회의 정신을 계승한 헌정연구회가 조직되었다. 헌정연구회는 서구 열강이 부강한 요인이 입헌체제에 있다고 보아 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한 일진회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헌정연구회가 해산되자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지회를 두었으며 월보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연설회를 여는 등 교육과 계몽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1907년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 강제로 해산당하였다.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대다수 애국 계몽 운동가는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력 양성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 투쟁은 무모하다고 판단하고 의병운동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자강의 방법에는 교육 진작과 식산 흥업에 있다는 대한 자강회의 취지서이다.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 투쟁은 무모하다고 보고 의병운동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민중을 계몽하고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지의 학회를 설립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강연회를 열어 민중을 계몽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의식과 애국심을 높였다. 언론사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황성신문은 시일 야방성 대곡을 실어 을사늑약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의병활동에 호의적인 보도를 하였다. 통감부는 애국 계몽 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대한제국에 각종 법령을 제정하게 하였다. 또한 신문을 검열하거나 발행을 막기도 하였다. 1907년에 안창호와 양기탁의 주도로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조직되었다.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을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였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민족산업을 키우려 하였다. 한편 신민회는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하고 국외에 독립군 기지와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회영 등 많은 회원이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신민회의 국내 조직은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무너졌다. 신민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양기탁의 판결문이다. 신민회는 독립전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기지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